네, 그럼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걸 우리가 포착해 봐야 될지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방송 끝나고 네. TV 시청 인증 이벤트 참여하세요. 아, 네. 네, 해주나? 나는 뭐 내부자라서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공정하게 봅니다. 네, 그럼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는 긴급 진단으로 또 하나씩 종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LG전자 실적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에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실적을 공개했고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의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이번에 다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원래가 10조 원 중반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11조 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11조 원 초반에 가냐 안 가냐인데 11조는커녕 12조 5천억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사업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7조 원 정도, 정말 잘 나왔던 8조 원 그때까지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8조 원까지 쉽지 않고 한 7조 원 중반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고, 네. 결국은 업황 사이클이 상승세였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냥 우려였고 기우였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반도체 사업 부분 역시 나쁘지 않았다. 뭐 스마트폰 사업부가 됐든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됐든 뭐 각 가전 사업부가 됐든 제가 보기엔 고른 성장세, 결국엔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를 입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주주분들 오늘 많이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반도체 장기 호황에 돌입했다. 그 증명을 삼성전자가 해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주가는 쉽게 말해서 왜 그래요? 주주분들 애타요. 그러게요. 네. 정규직 업종군들이 참 계륵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러한 것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은 약간 미국 증시가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가운데 어저께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었고, 물론 나스닥이 신고가로 마감을 했지만 약간 일부 종목을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하락 종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쨌든 어저께지만 종가상 기준으로 신고가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익선 매물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불균형. 어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000억 이상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올 1월 초까지 주가 상승이 엄청났었습니다. 네. 그때 5만 원 하던 주가가 뭐 장중에는 9만 6천 원대까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거의 한 80% 정도를 두 달 만에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측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좋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와서도 주가 움직임은 아주 강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주가가 안 가서 많은 분들이 진짜 삼성전자가 동력을 잃은 건가? 네. 지금 여기서는 보내야 되나? 언제까지 이 횡보장세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돌려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확인은 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는 얻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뭐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시간과의 싸움. 오늘 LG전자도 12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죠. 저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되었든 그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시크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인플레 시장의 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들이 못 갔었습니다. 오히려 성장주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정체 현상을 띄었는데
나스닥 계속 신고가가 그리는 거 본다라면 성장주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7월, 8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 87,000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연말까지 본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단기 목표 주가 87,000원. 이 회사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 삼성전자가 보여줬잖아요. 특히나 오늘 여러 사업부 중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그 실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내놓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2분기 여타 다른 반도체주들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좋게 나왔으면 네. 반도체 사업만 하는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 오늘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비슷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업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게 있어서 좀 주가 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최근에 보면은 한미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좀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약간 단기 고점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정말 호실적을 내놓으면은 그 실적 기대 때문에 주가가 팍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로 넘어가 볼게요.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자회사 상장을 앞둔 카카오의 주가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어지거든요. 네. 일단 뭐 카카오에 대한 투자 매력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장기적으로 카카오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그 핵심 자회사를 내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라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사시켜서 상장을 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화학 기업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사를 잘 키워서 내보내게 된다라면 그만한 계열사를 또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상장을 하거나 분할되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두 회사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카카오가 상장을 한 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이 여러 개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그동안 플랫폼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또 제3회, 제4회, 제5회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는 결국은 카카오의 매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카카오가 지주사 개념, 그룹사 개념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네.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장의 흥행은 카카오에 대해서의 매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상장 자체가 카카오의 성장성을 같이 증명해 주는 것이라서 물론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슈가 좀 소멸되다 보니까 네. 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락을 하는 것은 이슈가 소멸돼서 조금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그 기업의 분할 상장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쭉 보면은 정말 회사가 많이 바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 카카오거든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미 대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카카오는 이름 사명도 바꾸고 또 시장도 바뀌면서 계속 커오는 걸 봐왔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사업 영역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모빌리티도 그렇죠. 뭐 게임도 그렇죠. 골프도 그렇죠. 어느 쪽의 사업에 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향후. 뭐 향후에는 저는 모빌리티 쪽하고 모빌리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커머스 사업 부분을 다시 또 그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외부에 있던 약간 있었던 사업 부분을 어쨌든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의 먹을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상반기에 좀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쪽에 좀 집중을 한다라면 네. 지금 상당 부분 좀 밀려 있어요. 네이버하고 비교했을 때 네. 뭐냐면은 검색은 카카오로 했는데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밀려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한다라면 이커머스 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카카오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엔터 사업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 최근 이제 카카오 TV 사업 부분을 조금 축소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개선 보완을 한다라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방에 카카오와 함께 성장한 정 의원님, 하지만 재산은 덜 성장하심이라면서 팩트 폭력을 날려주셨네요. 어떻게 하셨죠? 제 지인인가? 그럼 카카오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내달 자회사 상장까지라는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네. 그 이벤트를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뭔가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굳이 전략 수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최근에 한 16만 원, 17만 원 올라온 다음에 좀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엄밀히 따지면 거의 한 달 사이에 주가가 50% 이상 올라온 거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기적인 목표가 한 연말 정도까지 흐름을 좀 봐서 20만 원 정도는 여전히 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것이 단번에 가는 건 아니고, 또 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카오가 좀 멈칫할 때 네이버가 좀 올라가지고, 또 네이버가 또 멈칫할 때 카카오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 좀 매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물리시더라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CJN입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겼어요. 4차 대유행 우려가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어제 동시간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고비 속에 진단키트주들은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줄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이제 주말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저께 한 800명대 중반이었는데 700명대였어요. 700명인가요? 네, 그랬는데 바로 그냥 1,200명대로 맞아요.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한 급격하게 70~80% 확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또 집단 감염. 그러니까 뭐랄까 뭐 현대백화점 발도 있었고, 오늘은 보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뭐 한 40명 가까이가 또 집단 감염이 되고, 지금 전파 속도가 원래 여름에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델타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있긴 한데 델타 바이러스는 해외 유입자가 대부분이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 델타 바이러스 차지하는 건 한 20%? 한 15% 내외? 그것이 이제 해외 유입자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건 델타 바이러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 앞에 뭐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맞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이 감염력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어저께도 문자를 받았지만, 네. 현대백화점 무역점을 들리신 고객은 맞아요. 무조건 다 일단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네. 진단키트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CJ는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닌가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네. 확진자 수가 300명대 다시 600, 700명 올라갔을 때 CJN이 다시 한번 불기둥을 보여줬고, 이제는 그럼 매도할까 싶은 찰나에 다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좀 다시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고, 안정화가 됐었죠. 됐었다가 지금 약간 이제 느슨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한 2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때 방송한 건 한 2주 전이지만 어쨌든 지난주, 이번 주가 완전히 확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라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각 국가가,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다 끝내고 나면 그냥 코로나는 그냥 감기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최소 2, 3년 이상은 진주처럼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단키트가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실적, 이것이 이제 그동안 담보가 안 됐던 것인데, 이게 담보가 된다라면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JN 단기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등교 계획 차질이 또 생길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늘 YBM넷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코로나19 때문에 확실히 진단키트주라던가 마스크주들은 실적이 대폭 증가했잖아요. 네. 이런 온라인 교육주들의 실적도 늘어났나요? 뭐 온라인 교육주들도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정상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온라인 교육 쪽으로 많이 위탁을 맡겼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반영됐었던 게 있죠. 또 이제 꼭 이게 초등 고등학교가 아니라 성인 교육 시장,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계속해서 온라인 쪽으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온라인 교육주들은 실적이 좀 늘어나는 게 좀 확인이 됐었는데 지속성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기업들 이제 거리두기가 진짜 한창 강화될 때는 2주 동안 거의 뭐 외부 활동을 뭐 반강제적으로 네네.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기업도 약간 순환 그 근무를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비율이 늘어났었습니다만은 막상 재택근무 수혜주라고 언급됐던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YBM넷의 급등 타이밍을 잘 노려서 매도해야 될까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앞서 시즌하고 비슷한지 다른지요? 근데 교육주들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 연속성을 좀 담보를 좀 못했었던 게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에요. 네. 대학교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을 것이고 초중고등학교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2학기 전면 등교가 문제가 되겠지만 7월 안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8월 초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또 이런 이슈는 또 수면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좀 더 주가 상승 나오겠지만 그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해서 단기 이번 주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간에 조금 진단키트주와는 다른 또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YBM넷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TV로도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와 열애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네. 열애 중이신가요? 저는 열애 중이고 이렇게 또 팬 서비스 해주시네요. 끝번호 966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와 열애 중인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열애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매일경제TV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열어놓을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